지소미아 파기 증시 불확실성 계속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체결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오늘 파기가 됐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측 불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고 8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본격 법안 시행 때 2차 충돌 우려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증시 내일 어떤 모습일지 김병전 파트너께서 좀 예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소미아가 뭐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제 나름대로 예측을 했을 때는 뭐 연장이 좀 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파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제 문제는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도 아마도 좀 강경 대응으로 나오면서, 물론 이제 28일 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화이트 리스트 배제 품목수가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하루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요, 보니까 1210원대로 이제 급등을 했네요. 원래 오늘 장 종료에는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07원대로 이제 거래를 마쳤는데, 아마 이제 지소미아 이 파기 협정이 나오면서 한 3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이 아닌 것으로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일 관계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면서 내일이죠. 이제 금융시장 변동성도 다소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밤사이에 이제 그 해외 시장 움직임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재료로 소화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우리나라 경제 지금 펀더멘탈 상황이 굉장히 좋지를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1분기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예상보다 좋지를 못했고요. 지금 3분기, 4분기, 하반기죠, 하반기. 하반기 경제 성장률도 지금 많은 그 뭐 국제 경제 연구소뿐만 아니라 민간 경제 연구소에서도 지금 1%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본의 강경 대응으로 말미암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대형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이 또 강경 대응을 하면서 한일 갈등이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회복되기까지는 조금 좀 지연이 될 거고, 하반기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윤진 파트너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우리 김병전 파트너의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내일장 지소미아 영향권에서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일지 박윤진 파트너의 뷰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도요, 설마 지소미아가 이게 파기가 될까, 사실은 예측을 해봤다면 예측은 저는 이제 파기 안 되는 쪽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장 마감하고 보니까 이렇게 파기가 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을 하자면 이제 강을 건너고 이제 다리를 불살랐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건지 사실 좀 놀라움이 지금 아직도 놀랍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자, 오늘요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조그마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다면 지표의 어떤 시그널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장중에 어떤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을 보면요. 자, 선물을 아침부터 내다 팔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매도가 나와서 마이너스 4천 계약 가까이 넘게 매도가 나왔는데요. 12시를 딱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계속 담아서 오히려 플러스 2,200계약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면 한 6천 계약을 막판에 오늘 오후장에 담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금의 어떤 상황을 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이슈를 좀 약간 선반영, 우리가 그동안 너무너무 시장이 많이 힘들었고 눌렸는데 어떤 선반영했던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으면서도 야간 선물 시장을 좀 간혹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야간 선물 시장을 보니까 마이너스 0.18% 하락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은 그리고 지금 매도는 아니고요. 오히려 매수로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장 마감 때까지 이제 내일 아침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오후장에서도 매수를 잡았고 그리고 지금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약간 하락은 하지만 오히려 매수 포지션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내일 좀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으나 크게 큰 변동성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NDF 이 지소미아 파기가 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야간 시장에서 이제 NDF 역외 환율 시장에서 환율이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상승도 나왔다가 좀 하락도 나왔다가 등락을 거듭하는데요. 이것 또한 내일 아침에 좀 관전 포인트다. 내일 장을 좀 봐야 되는 우리가 8월 장을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지만 8월 장은 할 수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우리 시장의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 자체 안에 우리 시장의 어떤 모든 분위기와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역외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역외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내일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다소 위축될 수도 있는데 내일 외국인들의 수급 포지션이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일 그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 격화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테마가 뭐 애국 테마주,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섹터가 IT,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관련주인데 이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김우신 파트너 관점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 지소미아 관련돼 있는 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했다라는 점을 염두를 좀 한다라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과거 7월 달부터 있었던 일본의 그런 형태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라는 것을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일본의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최초에 움직였던 테마가 모나미라든지 신성통상과 같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애국 테마로 선두권에 나서는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후성이나 동진세미캠 같은 반도체, 소재, 재료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과거의 그런 상태가 있다면 아마도 이 내일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뉴스 플로어, 일본의 반응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는 이 과거에 움직였던 이 테마주들, 애국 테마나 소재 국산화 관련돼 있는 이런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다시 한번 강한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은 내일 이제 아침에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지소미아 건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의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군사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나온 자료들을 제가 잠깐 취합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린다면 일단은 이번 선택은 이 한미 관계하고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긴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축 중에 하나가 이 한미일 공조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약간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잘 설명을 해가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구간에서는 이미 이제 이 지소미아와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2014년 12월 달에 한미일 정보 공유 악정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 뭐 지소미아 파기가 작전상에 뭐 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서 항상 이 매매 원칙에 맞게 또 우리가 매매 루틴을 갖고 있는 그 부분들에 맞게 정상적으로 잘 대응을 해가신다면 이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내일장 일본과 미국의 반응과 관련된 장중 뉴스 플로우를 잘 포착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정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탄력적인 트레이딩 정도는 좀 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두 번째 이슈 시간에는요. 산업 핵심 이슈 그리고 종목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애플발 먹구름 삼성전자 산 넘어 산. 자, 애플 아이폰에는 OLED 패널이 탑재되는데 그 OLED 패널을 기존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이런 독점적 구조가 조만간 시차를 두고 바뀔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BOE의 OLED 패널을 시차를 두고 탑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뉴스 안에서 삼성전자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김병준 파트너 궁금합니다. 뭐 당연히 뭐 좋지 않은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죠. 그래서 LCD 사업을 이제 특히 이제 중국 저가 공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앞으로 이제 크게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온 기본적인 그 발단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그 중국 관세로 그 미국 기업 애플이죠. 애플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다, 그런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가만히 이제 들어보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애플은 이제 한국과 이제 삼성과 경쟁을 하는데 애플은 관세를 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플의 공장이 이제 중국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 이제 수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관세를 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애플의 이제 최고 경영자 팀 쿡이라고 있습니다. 팀 쿡으로부터 이제 관세 때문에 삼성하고 상당히 좀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님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의 무기는 대중국 관세 폭탄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플의 공장이 그 중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수입할 때 앞으로 추가로 이제 트럼프의 그 관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 제품보다 비교적으로 가격이 높았는데, 추가 관세를 물게 되면 삼성 제품에 비해 더욱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우리는 단기적으로 애플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위대한 미국 기업이고 삼성은 한국 기업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정말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사실은 좀 미지수예요. 자국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그 밖에 중소형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미국 기업은 애플이고, 그리고 애플의 수장 팀 쿡과 지난 16일 날 이제 그 저녁 식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거기서 이제 에로미 건의사항을 수렴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 또 트럼프가 애플 보호해 준다고 또 삼성전자에 뭐 관세를 매기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가 있지만 그거는 약간 기우가 아닐까요, 그죠? 예, 조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미러 짐작해서 음모론적으로 뭐 되게 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어떤 뉴스를 미러 짐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자, 박윤진 파트너에게도 좀 질문을 할게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종속법인이고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전담하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애플 OLED 패널 과점 체제가 내년이면 붕괴된단 말이죠. 이 붕괴에 대해서 이제 붕괴가 됐을 때의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영향, 박유진 파트너의 뷰도 궁금합니다. 우리 이제 김 대표님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애플에 지금 불만이 섞인 어떤 이런 메시지가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까 자국의 어떤 가장 1위 기업인 어떤 애플에 대해서 지금 관세 때문에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트럼프도 할 얘기는 있습니다. 대신 내가 당신들의 대규모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았느냐. 지금 미국은 사실은 미국 기업들은요, 트럼프에 의한 어떤 지금 영업이익상에 굉장히 특혜가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감세 정책을 해주면서 영업이익적인 면에서 굉장히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퉁친다고 치면, 애플 입장에서는 퉁친다고 치면, 저는 이것은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겨냥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2달 전이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G20이 이제 그 회의가 마치고 나서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재계 총수들을 한 번에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서 한 얘기가 딱 2마디밖에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신들은 지니어스들이다. 이렇게 기업들을 이렇게 멋지게 이끌어왔고,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나라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냈으니까 당신들은 정말 지니어스들이라고 일단 칭찬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에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느낀 느낌은 트럼프는 삼성전자를 향해서 돈을 좀 쓰라는 겁니다. 투자를 미국에 해서 미국에 공장도 세우고 해서 일자리를 좀 늘려달라, 이런 것을 메시지를 이렇게 우회해서 곡해해서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 이제 이천이라든지 평택 이쪽에 방문해서 그 거대한 그 클러스터들 조성되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장이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 우리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창출될 텐데 하고 아마 머리를 아마 스쳤을 것으로 보여서, 삼성전자에 향해서는 당장 미국의 공장도 좀 세워주고, 일본처럼. 일본은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일본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공장을 많이 세워줘서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봐서는 삼성전자 보고 정말 투자를 하고 돈을 좀 쓰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 부분의 글로벌 생산 기지가 베트남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는데, 자, 미국에도 이렇게 공장을 또 세우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대략 난감한 상황이 좀 발생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요,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애플이 왜 굳이 중국산 OLED 패널을 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뭐라 그럴까요? 이 삼성전자하고 애플은 글로벌 경쟁 관계의 기업이잖아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OLED 탑재와 관련돼 있는 이런 국소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은 애플이 지금 삼성전자와의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세계 탑을 달리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애플의 휴대폰은 미국으로 들어올 때 삼성보다 10% 비싸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10% 더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의 폭스콘에서 생산된 게 미국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올라오는데, 왜 가서 SOS를 했냐면 9월 1일부터는 이제 이 관세가 추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물론 뭐 3개월 뒤로 연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팀 쿡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죠. 이거 3개월 연장하는 걸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쟁사인 삼성도 뭔가 좀
우리와 좀 비슷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내지 않는 회사가 삼성전자. 그다음에 자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에서 관세를 내는 회사가 애플. 그래서 이 휴대폰의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이제 뭐 디스플레이 패널을 바꾸고 지금 영국에서 나온 최근 최신 그 자료를 보게 되면은 삼성에서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 채널 채택이 좀 줄어든다면 중국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능력을 늘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온 게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쪽보다는 전체적인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이 권력 다툼 안에서 지금 삼성이 상당한 지금 이 그 향후 발전에 있어서 어떤 이 그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좀 기로점에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전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이제는 뭐 글로벌에서 우뚝 서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런 정치적인 외풍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기업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지금 올가을에 삼성전자 신형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 그 패널,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한 8, 90% 정도 납품을 할 것 같고 10에서 20% 정도를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온 상태인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있고 LG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있는데 우리 김병전 파트너께서는 LG 쪽 관련 종목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삼성 쪽 관련주들이 좀 괜찮게 보고 계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그러니까 주세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LG 디스플레이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어떤 스타일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한다기보다는 예. LG 디스플레이하고 거래하는 업체나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그 거래하는 업체나 두 가지 다 피해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는 좀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박윤진 파트너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자, BOE가 이제 이번에 테스트 통과하면은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거는 내년이란 말이죠. 올해는 당장 뭐 이렇게 뭐 국내 기업이 피해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자, 박윤진 파트너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주, LG 디스플레이 관련주 굳이 여기서 어떤 영역에 있는 종목을 골라야 한다면은 뭐 어떤 쪽을 더 선호하세요? 굳이 찾자면. 선호한다기보다는 지금은 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상하게 이번에 무역 전쟁 일어났죠. 또 일본하고 또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상하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우려가 좀 깊어지는 반면 이상하게 LG전자에 대해서는 별로 부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련해서 좀 약간 비껴 있나 봐요. LG전자는 웃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웃고 있는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본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분위기는 LG 쪽에 뭔가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우신 파트너에게도 좀 비슷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디스플레이랑 동반 성장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덕산 네오루스 같은 BH 이런 기업들이 있고 LG 디스플레이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으로는 실리콘웍스 같은 기업이 있잖아요. 네. 뭐 실리콘웍스, BH 뭐 이런 유형의 종목 중 뭐 선호하는 종목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선호하는 종목은 없는데요. 없으시죠? 예. 네, 없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 그들 종목들을 관심 있어 하시거나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시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대기업의 1차 변더 내지는 2차, 3차 변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은 이제 1차 변더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기업의 1차 변더들은 약간 이제 투자하실 때 이런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대기업이 이 어떤 이 적정한 이익률을 보장을 해주긴 합니다. 적정한 이익률을 보장을 해주긴 하는데 이 대기업, 모기업, 대기업이 만약에 좀 어려웠을 경우에는 그 이익률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염두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1차 변더 업체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대기업들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것을 미리 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